돌다공기라고 늙으면 다 오는 병이라. 뜨겁고 아파가지고 그냥 저녁은 잠을 못 자요. 허리도 쑤시고 관절이 오니까 빡도 아프고. 그냥 걷긴 슬슬 걷는데 어떤 때 그냥 아플 때 이럴 때도 이러고 아이고 그 당시는 괜찮은데 2시간만 지내거나 또 그렇고 하는데 뭐 뭔 일이야. 이제 약 먹고 그래야지 뭐. 약 먹고 이제 파스 바르고 이제 뭐 파스 붙이고 이제 그럼 좀 개지.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그때뿐이고 효과가 없어. 물리치료해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이 먹으라는 걸. 2004년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이에 따라 노인병이 현의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수술 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수술 기법의 획기적인 발달, 인공관절술, 그 해법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메디컬 클리닉의 전혜원입니다. 21세기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의술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메디컬 클리닉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고 증상에 대한 처방과 치료 방법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충무병원 이도영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네요. 예, 앞서 화면에서 잠시 보셨지만 오늘 첫 시간에는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관절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네, 관절염은 이름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관절염은 그 원인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네. 류마티스 관절염, 외성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등이 있고 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 중의 체중 부하에 의한 부담 때문에 네. 발생률이 가장 많은 무릎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화면을 보실까요? 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무릎 관절은 허벅지 뼈인 대덕을 하고 네. 정갱이인 경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림에서 동그랗진 부분이 보이시죠? 예, 저 가운데. 이게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네. 그런데 무릎 관절은 늘 뼈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부분이 연골인가요? 예. 대퇴골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대퇴골 뼈 끝이 연골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관절은 이렇게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끼리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실까요? 관절 연골은 이렇게 뼈를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연골이 마모돼서 닳아 없어지거나 예. 파괴되면은 그 밑에 뼈가 노출되겠죠? 네. 그림에 보이시죠? 저기 파괴된 연골 부분이요. 예, 이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연골이 파괴될 때 발생하는 염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 바로 관절염인데요. 이런 관절염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제일 흔한 증상이 통증입니다. 병의 초기에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네. 병이 진행돼서 악화되면은 통증 때문에 네. 앉았다 일어나기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걸어 다닐 때 다리 통증 때문에 쩔렁거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무릎 관절이 당겨지게 되니까 예. 다리가 휘어져서 U자 모양으로 변형되겠죠. 네, 그럼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을 직접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아프면 쑤시고 디디면 여기가 딱 맞들리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음 계단 같은 데 올라오고 걸으면 여기가 달았으니까 딱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불러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지 스스로 가라앉아야 걸을 수 있고 그래서 수술하게 된 겁니다. 네, 걷기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다리가 휘어진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환자분이 통증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다리가 O자 모양으로 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화면을 보실까요? 네. 나이 드신 분은 왼쪽 그림과 같이 다리가 이렇게 O자 모양으로 휘어진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A 그림처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을 보실까요? 네. 오른쪽은 무릎 관절의 엑스레이 모습입니다. 네. 동그라미가 두 개 보이시죠? 예. 이렇게 무릎 관절은 외측과 내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이 내측이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내측을 중점적으로 침범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측 관절 연골이 빨리 파괴돼서 네. 그 결과 무릎 관절이 주저앉으면서 O자 모양으로 다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아, 내측 관절이 이제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휘는 거군요. 예, 예. 그럼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요? 네. 네, 실제 엑스레이 사진이네요. 네. 좌측이 정상인, 네. 우측은 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 모습입니다. 네. 붉은 화살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네. 관절염 환자의 관절 간격이 정상보다 많이 좁아져 있죠. 네, 반 정도로 확 줄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관절염 환자 관절 간격을 보면은 네. 외측보다는 내측의 관절 간격이 더 많이 좁아진 모습이 확인되죠. 예, 제가 있는 쪽이 확실히 저쪽보다 좁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게 되면은 네. 내측이 중점적으로 침범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측 연골이 보다 빨리 파괴되고 네. 그렇게 되면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겠죠. 네. 그 결과 다리가 O자 모양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예, 아까 사진에서 보신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반듯한 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법이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인공관절이란 어떤 것인가요? 예. 연골은 마모돼서 한번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되면은 정상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연골이 파괴된 무릎 관절은 원래 기능을 되찾을 수 없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면 네. 통증이 생기고 다리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네.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네, 앞처럼. 예, 예.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새로운 관절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인공관절은 한쪽은 특수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쪽은 폴리에틸렌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있죠. 네, 이쪽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 거고요. 맞습니다. 예. 사람의 무릎 관절 모양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네. 관절을 원활하게 움직여주고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인공관절이 바로 그런 것이군요. 근데 인체에 보면 관절이 한 군데뿐 아니고 여러 군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관절에 인공관절을 적시킬 수는 없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인공관절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무릎 인공관절이나 네. 보관절, 엉치버 관절이죠. 이 두 관절의 인공관절은 수술 후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관절은 수술 후 결과도 좋지 않고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어깨관절이죠. 거기에도 인공관절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시술되는 건 역시 무릎 인공관절입니다. 그렇군요. 무릎에 가장 사용이 많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나요? 무릎 관절은 그 구조 특성상 일상생활 중에 체중 부하에 의한 부담 때문에 네. 사지관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관절염이 악되면 통증 때문에 걸어다니기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 망가지니까 O자형 다리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또 관절이 도져서 잘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네. 이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관절염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또는 관절경 수술이 아무 효과가 없어 판단되면 이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수술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과정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볼까요? 네. 네, 수술 장면이 보이고 있네요. 예. 우선 이 무릎이고요. 예, 무릎의 피부 절개 장면이고, 예. 지금 이 장면은 수술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입니다. 네. 굉장히 종류가 많죠. 예. 그리고 이 장면은 대퇴골의 끝부분이 마모돼서 달아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깎아내는 모양입니다. 그 대퇴골의 끝부분을 깎아내야만 인공관절이 삽입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 부분은 깎아낸 대퇴골 끝부분에 테스트용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으로 인공관절을 집어넣은 후 얼라이먼트라 그래가지고 네. 방향, 길이 이런 거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인공관절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생겼네요. 예, 예. 저건 또 뭔가요? 지금 이 장면은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은 특수광철하고 폴리에틸렌 합성 수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뼈에 고착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뼈에 고착시키기 위해서 본 시멘트라는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아까 그 하얀 것이 그러면 접착제 역할을 한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수술 장면을 보면서 아주 힘든 과정이라는 것을 아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수술을 하게 되면 얼마나 또 무엇이 좋아지는지 많은 분들이 화면만 보고는 잘 모르시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들을 볼 수가 있나요? 실제 제가 수술한 환자분을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죠. 70세 된 여자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좌측은 수술 전 엑스레이 모습입니다. 네. 내측의 관절 간격이 심하게 좁아져서 뼈끼리 맞아있죠. 예, 아예 붙어있는 모습을 예, 볼 예, 수가 예. 있네요. 결과 환자는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보행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뼈의 길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술 전 엑스레이 모습에서는 다리가 안쪽으로 심하게 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각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 예, 보여요. 맞습니다. 좌측은 수술 후 엑스레이 모습입니다. 네.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우선 인공관절이 삽입된 모습이 보이죠. 네. 그리고 수술 전에 좌측이 심하게 좁아졌던 관절 간격이 많이 넓어졌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양쪽 화살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네. 수술 전에는 안쪽으로 휘어졌던 가 네. 수술 후에는 오히려 바깥쪽으로 약간 휘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정상인의 무릎 관절의 다리 각도는 어떤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팔관절이네요. 예. 정상인의 무릎 관절의 다리 각도 모습입니다. 네. 정상에서도 다리 각도는 바깥쪽으로 약간 휘어진 모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까처럼 그럼 이제 각도를 정상인과 거의 같게 만들어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또 볼까요? 예. 수술 전에 좌측으로 심하게 휘어졌던 다리가 수술 후에는 관절 간격도 다시 정상대로 회복되고 네. 그다음에 다리 각도도 바깥쪽으로 약간 휘어진 정상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술한 후에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정상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접 수술을 해보신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나요? 우선 무릎 통증이 없어지겠죠. 네. 그리고 다리가 똑바로 펴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네. 무릎 관절염 환자는 만성 통증 때문에 아주 일상생활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변형 때문에 우울증에 많이 걸리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술한 환자는 성격이 보다 명랑하고 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신체적인 회복과 더불어 이제 가장 중요한 환자분들의 정신 건강까지 이제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자제품을 사도 AS가 중요하듯이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인관절 수술 환자는 수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재활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예. 자, 우리 김분남 씨는 지금 인공관절 수술한 지 한 분은 인공관절 수술한 지 한 달 경과했고 또 한 분은 3달 경과입니다. 두 분 다 재활 치료를 위해서 현재도 병원에 오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네요. 아니죠. 수술 후 석 달 경과한 환자분이 무릎관절이 이 정도 구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군요. 지금 이 장면은 수술 직후에 관절을 원활히 움직여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관절 꾸준히 재활 운동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저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아무리 좋은 의료진에게 종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의 의지나 또 계속되는 재활 치료가 없다면 완벽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런 인공관절 수술에는 문제점은 없나요? 맞는 말씀이죠. 아무리 훌륭한 수술이라도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인공관절이 사람 관절의 기능하고 모양을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완전히 100% 그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공관절은 그 수명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수명이 닿으면은 인공관절이 마모되기 때문에 다시 갈아 끼워줘야 합니다. 그 수명이 한 10년 정도인데 인공관절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은 일상생활 활동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마모가 적기 때문에 15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인공관절은 특수강철하고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드물게 생체 이물 반응에 의한 거부 반응으로 관절이 자주 붓고 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물기 때문에 실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관절염 환자의 증상이 악화돼서 다른 방법으로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관절염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무릎 관절은 마모돼서 갈아 없어지거나 한번 파괴되면 정상적인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연골이 파괴된 무릎 관절은 절대 재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체중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체중이 과다하면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 또한 커지기 때문에 연골의 손상 속도가 보다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식사 조절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지만은 관절 기능 유지에도 아주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 규칙적인 운동이나 체중 조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이나 네. 걷기, 가벼운 등산 등이 바로 권하고 싶은 운동이죠. 수술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술하기 전에 적극적인 상담과 검사, 또 꾸준한 재활 치료가 있어야만이 완벽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예, 오늘은 관절염의 원인부터 인공관절술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충무병원 이도영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